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적으로 뭐를 할 것이냐, 먼저 103조에 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03조에 이제 우리가 위반되는 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뭐를 했냐면 첩계하고 도박 자금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103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왜 103조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103조에 위반되는 것,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 왜 이것을 103조 위반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얘기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면 안 되죠. 또는요, 여기 뭐냐면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3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반드시 근무하겠다. 3년 동안은 내가 이 회사에 반드시 근무하겠다.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103조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나는 개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강박이죠. 원래 이러면 강박이라는 것은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박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103조. 그래서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시키거나 극심한 경우, 여기서 박탈 또는요, 여기 극심, 반드시요 박탈 또는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제한되는 정도가 되면 그것은 취소가 돼.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강박이 무효가 된다.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요 어느 계약서에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조폭들이요 나를 내 손을 꽉 잡아가지고 인장을요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지장을요. 그래서 손을 그냥 끌어다가 몇 명이서 나를 잡아가지고 지장을 찍어, 계약서에다가. 이런 경우는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극심한 경우, 그런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 즉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 공포심, 그것은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에서, 여러분 이건 얘기했죠. 지금부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다 돈하고 확인해. 돈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대가성하고 관계가 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허위 진술, 거짓말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죠. 그런 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 그 돈 주는 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보험금을 부정취득, 우리가 이건 보험 사기라고 하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사사건일 때는 103조 위반이고요. 민사사건일 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민사사건일지라도 그것이 현저히 과다하다. 현저히 과다하면은 그 과다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민사사건은 무효가 아니다가 아니고, 현저하게 과다할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죠. 공무원 직무에 청탁을 하고 돈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뇌물이라고 하죠.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이게 참 우리 많죠. 주변에서요. 그래서 주변에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다면 먼지 날린다고 하면서 계속 와서 딴지 걸면서, 알겠죠? 그래서 진정서 계속 제출해서 건물 건축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좀 봐달라고 이렇게 가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뭘 한다? 돈 달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치하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찰의 졸업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이죠. 원불교인데요. 그래서 원불교가 고등학교 종교재단 있죠. 종교재단인 고등학교에다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절까지도요, 절은 그래도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웅전 절 하나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다 증여를 했는데, 사찰의 졸업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재산을 남겨놓고 증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마저도 남기지 않고 증여하는 것,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9번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증언을 줬고 증언해주는 조건, 우리 증언하러 가면 돈 받아야 되죠. 왜요? 내가 지금 강의를 못하게 되면 강사료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또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 해서 내가 또 여기서 강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내가 채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강의 못하는 거 돈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교통비라든가 그 다음에 식비라든가 만약에 1박 2일이다 그러면 잠도 자야 되고 만약에 제주도다 그러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것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 정도는 103조 위반이 아닌데요. 그러한 정도를 뭐 하는 것? 넘어선다 말은 초과한다 이 말이에요. 초과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요.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뭘 받는다? 거기에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것. 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요.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중한. 원래 이러면요. 위약벌 약정은 원래는 유효이죠. 그런데 그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과도하게 중하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무겁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딱 보면 다 전부 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다른 것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러면 특히 9번의 경우는 무조건 증거의 대가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유효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과하는 것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위약벌 약정 자체는 유효인데 그 위약벌 약정이 너무나 과도하게 중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노태우 비자금 여기 봐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비자금. 그러니까 비자금 자체는 노태우 비자금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을요 은닉 숨기기 위해서 뭐한다? 임치 누구한테 맡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맡기는 것 그것은 뭐가 된다?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비자금은 103조 위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비자금을 200억 원이었거든요.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있죠.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뭐가 될 수 있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행위 그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주지직을 샀죠. 그럼 돈이죠 돈. 돈이 들어가면 이것은 뭐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이것을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그런데 그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종교법인이 그 절에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했어. 임명행위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그 절에 주지로 임명을 할 때 돈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일정 기간이라고 했죠. 일정 기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면 해외에다가 근로자를 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근로자를 해외까지 비행기값, 숙박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치러서 파견을 했는데 자기 일하기 싫다고 중도 귀국을 해버리면 회사는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너가 중도 귀국을 할 때 하더라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귀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비를 너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2년 동안 이것을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은 뭐다?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해야 된다는 약정.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